유리함수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역함수까지 했고 최대 최소 볼게요. 10번. 10번 제목으로 되어 있는 주제 몇 페이지죠? 121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우리가 최대 최소를 처음 배우는 건 아니죠. 어디서 배웠어? 1학기 때 2차 함수. 그죠? 그럼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배울 때는 뭐였냐? 자, 최대 최소가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x의 범위거든. 이거부터 체크하는 거야. 됐나요? 근데 이제 2차 함수 같은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보면, 자, 우리 2차 잠깐 복습해보면 2차 함수는 x 범위가 실수 전체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뭐 제한된 범위여도 되죠. 그리고 뭐 고등학교 수학에선 당연히 이제 좀 제한된 범위,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 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가 많이 나왔는데, 둘 다 가능해요. 왜냐? 요때는 뭐만 존재하냐? 요때는 최대 또는 최소만 존재죠. 그래서 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면 최대만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라면 최대만 존재하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만 존재한다. 뭐 이렇게 배웠을 거고. 근데 이제 제한 범위였거든. 그럼 제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했냐?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꼭지점의 y좌표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구간의 양끝 함수값. 즉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에 양 끝의 함수값을 비교해서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비교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했었지. 그치? 자, 근데 2차 함수는 어떤 함수 특징을 갖고 있냐? 이 친구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그래프가 요따구로 생겨먹은 애잖아. 그치? 그럼 그래프가 요따구로 생겨먹었으니까 이 친구는 감소하는 구간도 존재하고 증가하는 구간도 존재하죠. 즉 증가, 감소가 둘 다 존재하는 애기 때문에 요런 이론이 가능했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볼게요. 유리함수는 증가와 감소가 같이 공유가 되는 애야? 아니면 계속 증가하고 계속 감소하는 애야? 전자야, 후자야? 그러니까 함수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어? 아니면은 계속 증가해, 계속 감소해? 안 바뀌죠.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근선인데 이렇게 그려져. 그럼 얘는 뭐예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죠. 얘도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죠. 그럼 이 경우는 뭐야? 감소라고. 근데 반대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죠. 그럼 이렇게도 그려지면 얘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죠. 얘도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죠. 그럼 이때는 증가죠. 즉 유리함수는 단순하게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감소만 하는 함수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만약에 최대 혹은 최소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구간 자체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 이 친구는 반드시 제한 범위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의 함수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즉 실수 전체에서는 절대로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지 않는다고. 둘 다 존재하지가 않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내가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싶어서 문제를 출제했어. 출제자가. 그럼 당연히 문제에서는 뭘 줄 수밖에 없어? 범위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가시면 되고, 푸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만약에 증가 함수야.
자, 증가함수라고 해볼게. 근데 x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x가 a부터 b까지다 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얘 증가래요. 그러면 최대는 뭐예요? 무조건 fb가 되는 거죠. 됐니? 계속 증가하는 함수야. 그럼 계속 증가하는 함수는 x값을 큰 걸 집어넣을수록 함수값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는 함수의 최대값은 이 친구가 될 거고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친구가 되는 거죠. 됐나요? 반대로 감소해요. 얘가 감소해. 그럼 얘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라고 하면 반대가 되겠죠. 최대는 작은 거 집어넣는 거. 최소는 큰 거를 집어넣는 거. 딱 이걸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제 9번 보세요. 예제 9번을 보면 갑니다. 문제에서 fx라는 친구가 x 플러스 c의 분의 ax 플러스 b라고 돼 있고 점 1,4를 지나면서 x가 마이너스 1과 y가 3이라는 걸 점근선으로 가진대요. 자, 찾을 수 있는 거 빠르게 찾아볼게요. fx는 점근선 나왔으니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 친구는 x 얼마예요? 플러스 1이죠. 그죠? 자,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분자의 x 개수 누구가 돼요? 3x 되겠네요. 됐죠? y 점근선은 1차원 개수비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b만 남는구나 이거죠. 3x 플러스 b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만 대입해주면 되냐면 b값 찾으려고 1,4만 대입하면 되네. 그럼 1,4만 대입하면 되니까 얘는 2분의 3 플러스 b가 얼마인 거야? 4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b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8이구나. 이렇게까지 아이고, b가 8이 아니죠? b가 5구나.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fx가 완성이 됐네요. fx가 얼마라는 거예요?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5요. 됐니? 자, 그럼 이거 표준형으로 간단하게 바꿔보시면 자, 이렇게 가시면 되죠. x 마이너스 1분의 3 괄호 x 마이너스 1 더하기 8 요 정도가 나오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분자가 8이죠. 그러면 이렇게 쪼개면 되니까 분자가 8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함수일 거야? 아, 이 친구는 감소하는 함수겠구나. 이렇게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이 분자가 양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주황색처럼. 그럼 주황색처럼 그려지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친구 감소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1부터 3까지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최대값 바로 갑시다. 얼마예요? F3이겠죠. 감소함수니까. 아이고. 감소니까 F1이요. 최소값 얼마겠어요? F3일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문제에다가 대입하시면 자, 여기다 1 대입해. 그럼 여기다 1 대입하시면 얼마가 돼요? 아이고. 이거죠? 잠깐만. 이거지? 미안해. 그래도 감소죠. 자, 1 대입할게요. 여기다 1 대입하시면 얼마예요? 2분의 8이네. 4죠? 그 다음에 얘는 3 집어넣으면 4분의 얼마예요? 17? 이 정도 나오네요. 17? 12? 14.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돼? 4분의 14. 됐죠? 그래서 2분의 7. 그래서 2개 더하시면 정답. 됐죠? 이 정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지? 자, 근데 지금 여기 교재엔 없지만 최대 최소 문제 해보니까 어때? 별로 안 어려워. 유리함수는 2차 함수보다 쉽거든? 왜? 2차 함수 니네 생각해봐. 2차 함수 때 최대 최소 얼마나 어려웠냐? 기억나? 막 모의고사 문제 중에 t 플러스 2 해가지고 t부터 t 플러스 2 사이에 최대값을 gt라 하자. 막 이런 거 문제 있었잖아. 좀 어려운 문제 중에. 그럼 어떻게 했어? 범위 다 나눠가지고 꼭지점에 x좌표가 그 대칭축이 그 범위에 있냐, 범위 왼쪽에 있냐, 범위 오른쪽에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유리함수는 그런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유리함수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최대 최소 쉽게 나오겠네요? 누가 나오냐면 최대 최소가 어렵게 나오잖아. 그럼 누구랑 같이 나오냐? 이거랑 같이 나오거든? 절대값 함수랑. 그래서 유리함수, 절대값 함수도 배울 거야.
우리 절대값 함수 배웠죠? 쌤이 기본적인 거 가르쳐줬죠? 뭐 전체 절대값 있으면 접어 올려라. 그지? 유리함수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알겠어?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는 또 누구랑 같이 나오냐?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정의된. 즉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타일 있죠? hx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하나는 fx고 하나는 gx야. 근데 얘가 x가 a보다 작을 때는 요거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땐 요거야. 이런 거. 그러고 나서 절대값 hx 이따구로 나오거든? 어려운 문제는. 그러고 최대 최소 물어봐. 만만치 않아요. 모의고사 기출에 있어요. 알겠니? 그러면 뭐 대충 그래프들이 막 이따구로 그려지거든. 왜냐면 원래 이렇게 가잖아. 정근선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근데 얘가 이제 x축이니까 접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이 그려져. 그럼 거기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 근데 이런 게 어려운 거. 알았죠?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만 구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쉬워요. 뭐만 하면 돼? 그냥 이 증가냐 감소냐면 잘 따져서 대입만 잘해주면 되거든. 됐니? 근데 난이도를 좀 높일 때는 어떤 걸 좀 추가하냐면 이렇게 부가적인 요소들을 좀 추가해서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거. 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개념적인 부분에서는 나중에 문제풀이로 연습해 볼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볼게요. 유리함수의 직선의 위치 관계. 요 주제도 중요하죠. 예, 요거는 별표 하나 치세요. 자, 볼게. 어떤 함수와 함수는 보통 곡선이 많죠. 뭐 100% 곡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차 함수도 곡선이고 뭐래 2차 함수도 곡선이고 그 다음에 뭐 원도 곡선이죠. 원은 함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뭐 3차 함수도 나중에 배우지만 곡선이고 유리함수도 곡선이고 그죠?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단어부터 정리를 잘해야 되거든. 근데 이걸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 얘들아, 위치 관계가 뭘 물어보는 걸까, 니네한테? 위치 관계라는 단어를 처음 듣진 않죠. 들어봤죠. 뭐 기말고사 범위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 1학기 때. 그럼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배웠잖아. 뭐뭐 있었어?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평행하다. 뭐 수직이다. 이런 애들. 위치 관계라는 단어가 대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되거든. 위치 관계는 뭐냐? 몰랐으면 써놔. 교점 개수 판단입니다. 이게 위치 관계예요. 만나냐? 만나지 않냐? 이런 것들. 근데 만날 때 좀 특이하게 만나냐? 뭐 수직처럼. 이런 걸 위치 관계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야. 그럼 결국 뭐 찾으라는 거야? 교점의 개수를 판단해라 라는 거거든? 그럼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하나는 뭐냐? 접선을 중심으로 보면 되거든? 근데 접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원이 미분이에요. 근데 우리 미분 안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고2 때 쓸 거야, 주로. 고2 때는 이걸 많이 쓸 거야. 수투에서부터. 그럼 우리는 이걸 안 했잖아요. 그럼 뭘로 풀어요? 연립이죠. 자, 이거예요. 쌤이 어떻게 보면 쌤이 봤을 때 공부를 못한다 잘한다를 떠나서 이 방법적으로 공부를 조금 비효율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이런 거야. 무리함수에서도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거든. 2차 함수에서도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었거든. 원에서도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었거든. 그지? 근데 위치 관계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냐? 다 똑같은 거예요. 뭐만 갈아 끼면 돼? 얘만 갈아 끼면 돼.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2차 함수, 원, 뭐 직선,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애들 있잖아. 결국은 뭐 하란 얘기야? 연립하란 얘기야. 그래서 연립해서 뭐 찾아라? 실근 찾아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워요? 무리함수 배우죠. 무리함수 배울 때도 똑같은 거야. 무리함수 배울 때도 위치관계는 뭐인 거야? 실근의 개수 찾는 거야. 되니? 자,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공부하면은 공부량이 많아 보이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랑 연립해서 실근 개수 찾으세요.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2차 함수 때는 발생하지 않았던 게 있는데 이거 꼭 적어놔. 자, 2차 함수는 정의역이 뭐야? 실수 전체야. 그러니까 2차 함수는 판별식만 쓰면 끝났어. 왜? 판별식을 써서 만약에 0보다 커! 그러면 실근 2개잖아. 근데 2차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고. 그럼 2차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그냥 실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냥 판별식만 쓰면 답이 바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자, 무리함수까지 엮어서 설명할게. 잘 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대표적으로 어떤 함수냐? 얘네들은 정의역에 제한이 있는 함수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위치관계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틀리는 이유를 대부분 분석해보면 뭐냐? 정의역 체크 안 하거나 치역 체크 안 해가지고 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값들을 답이라고 적어놓으니까 틀린 거라고. 하나 예를 들어볼까? 유리함수 있잖아. 그치? 유리함수. 예를 들어서 얘 있죠? 얘 정의역 뭐예요? 모든 실수야? 아니죠. 뭐 있어? 분모가 0이 아니어야죠. 됐니? 그럼 이 말이거든? 내가 유리함수랑 직선을 연립해. 그럼 몇 차 방정식 나오냐면 대부분 2차 나오거든? 왜냐면 1차분의 꼴이랑 1차를 연립하는 거죠. 직선도 1차니까.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하면 이쪽으로 곱해버리면 뭐가 돼요? 무조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근데 그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잖아. 그럼 그 실근을 구했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값이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걔는 근이 될 수가 없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무리함수가 더 심해요. 무리함수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자, 기본적인 건 알고 있으리라 믿고 정의역 뭡니까? 루트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이게 정의역이죠. 즉 예를 들어서 루트 2x-1이야. 그럼 이 친구의 정의역은 뭐야? 2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거든? 됐니? 오케이.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무리함수가 조금 더 중요한데 무리함수랑 직선을 연립한다고 해볼게요. 괜찮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루트 x-2랑 그 다음에 2x 빼기 1을 연립을 해보자. 됐니? 위치관계를 판단해보자. 얘는 무리함수, 얘는 직선. 됐니? 그러면 그냥 편하게 이걸로 할까? x-1. 네, 이걸로 합시다. 보세요. 그냥 이거 어떻게 푸냐? 루트 있잖아. 루트 있으면 뭐 해야 돼? 제곱해야죠. 그죠? 루트 있으면 제곱해야 되거든? 제곱해요. 제곱하면 뭐야? x-2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됐니? 그러면 얘 넘겨. 얘 넘기면 뭐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 정도 나오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얘가 0 되는 값 찾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 0 되는 값 찾으면 뭐 x값 근해 공식 쓰면 2분의 뭐예요? 여기 그대로 하시면 3을 루트 얼마 나와 이거? 절반에 그냥 제곱하시면 9. 그다음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네. 됐어? 그러면 어우 이거 뭐야? 허근이네. 그지? 맞나 안 맞나? 안 맞나는구나. 이렇게 가면 된다. 되니? 근데 잘 봐. 기본적으로 무리함수는 이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잘 봐. 만약에 y는 루트 x 마이너스 2라고 해봐. 그러면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거든? 됐니? 이게 루트 x 마이너스 2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직선이 자 여기가 3이라고 쳐. 이렇게 지나? 얘를 이거라고 해. 그러면 이 노란색 함수랑 이 무리함수는 몇 개 점에서 만나? 하나에서만 만나죠? 괜찮아요? 이거 연립해 볼게요. 이거 연립하면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고 얘가 x 마이너스 2인 거지? 그지? 넘겨. x제곱 마이너스 7x 되고 플러스 11이거든? 됐어요? 오케이? 판별식만 쓸게요. 제곱하시면 49고요. 4배 하시면 44입니다. 빼면은 양수 나오죠? 그죠? 이거 실근 몇 개 생겨? 2개 생겨. 됐니?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봐. 그럼 이거 제곱하면 49잖아. 이거 4배 하면 44잖아. 그럼 49에서 44 빼면 5잖아. 그럼 판별식 d가 뭐보다 큰 거야? 0보다 큰 거지? 됐니?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니까 실근 몇 개 생겨? 2개 생긴다고. 그럼 잘 봐. 2차 함수일 땐 뭐였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차 함수랑 직선은 몇 개에서 만나? 2개. 됐니? 2개에서 만났잖아. 근데 얘는 2개에서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고. 이유가 뭐냐고. 그걸 알아야 돼요. 이유가 뭐냐고. 간단하죠. 뭐에 없어서? 정의역이 없어서예요. 이해됐어요? 정의역이 없어서라고. 그냥 이런 거거든. 선생님. 원래 이거예요. 즉 얘와 얘를 제곱해서 연립을 한다의 기준은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생긴 포물선과 이 직선을 연립한 거야. 그러면 실근이 몇 개 생겨? 하나, 둘. 됐니? 근데 얘는 뭐가 될 수 없어? 치역이 될 수가 없죠. 정의역과 치역 따져야죠. 얘는 치역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가 돼? 안 된다. 이게 무리함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푸는 방식이 똑같아요. 2차 함수랑 똑같거든. 연립해서 제곱해서 판별식 쓰는 거. 근데 2차 함수는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무조건 실근 2개 나왔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근데 무리함수는 뭐야? 체크해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커도 실근이 몇 개일 수 있어? 위치관계가 하나일 수 있다고. 이거를 잡아내냐 못 잡아내냐가 결국은 1등급이냐 2등급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거를 실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틀려놓고 실수라고 우기거든? 아니야, 실력이야.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실력이에요. 이거는 수학 문제를 푸는 실력이 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 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유리함수 문제랑 무리함수 문제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정의역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냥 습관이야, 이건. 알겠니? 선생님 쉬운 문제는 그냥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틀리는 거야.
그러다가 개수 잘못 세고 그러다가 개수 하나 빼먹고 그러다가 세지 말아야 될 거 세는 거라고. 알겠어요? 되게 중요해요. 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의역을 체크하는 건 기본 패시브입니다. 이거는 습관이에요. 근데 내가 번번이 이런 문제를 틀린다? 그 말인즉슨 문제풀이 습관이 전혀 안 잡혀 있다는 얘기야. 알았어? 조심해야 돼 이거. 항상 명심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도 2차 함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2차 함수는 어차피 실수 전체니까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저런 함수들,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뭐 내년에 배울 지수함수, 로그함수, 특히 로그함수 이런 애들 정의역 엄청 중요하거든. 그건 수능 때까지 나와요. 알았죠? 그런 거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거기 교재에 예제 10번 보세요.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실수하지 마라라는 건데 쌤이 말하는 건 이런 거거든. 자, 예제 10번 보시면 집합 표현 나왔네. A집합 해석할게요. A집합 무슨 뜻이에요? 얘는 Y는 그냥 X 플러스 1 이겁니다. 바 앞에가 X, Y잖아. 그냥 이 위의 점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 위의 점. 이게 A. 그 다음에 B. B도 마찬가지죠. B는 뭐예요? Y는 KX 플러스 1 위의 점. 됐나요? 자, 그리고 쌤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직선인데 그 직선에 누가 미지수냐면 기울기가 미지수죠. 그죠? 자, 기울기가 미지수면은 뭐부터 찾으라고 했어요, 아영씨?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지난 시간인가? 기울기가 미지수면 뭐부터 찾아라? 정점. 습관? 정점부터 찾으세요. 정점이 뭐예요? 0,1이겠죠. 됐니? 정점 어떻게 찾아요? 기울기 옆에 있는 애를 0으로 만들면 돼요. 알겠습니까? 정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쌤이? 기울기에 관계 없이 항상 지나는 점. 그럼 K 값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라. 그럼 뭐야? 요 옆에를 0으로 만들면 되지. 그럼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지나잖아. 그러니까 0,1인 거죠. 이렇게 찾고. 그럼 얘는 0,1을 반드시 지나는구나 라는 거라고. 그 다음에 써줘야죠. 얘 위의 점이잖아. 유리함수네. 써주라고. 써주시라고. 이게 뭐야? 유리함수의 정의역. 이게 뭐야? 유리함수의 치역. 그러니까 점근선은 치역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점근선은 치역과 정의역이 될 수가 없다고. 그것만 명심하면 된다고. 유리함수는. 됐습니까? 자, 그럼 마무리해 볼게요. 이 둘인데 요거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도록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 됐니?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개 연립해서 뭐 해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만들어라. 교집합이 생기지 마라 라는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하나 더. 우리 이참수에서는 판별식으로 풀었어?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풀어봤어? 아, 이참수는 판별식으로 많이 풀었구나. 이참수는 판별식으로 좀 많이 풀었네. 근데 이런 거지. 선생님, 이렇게도 있잖아요. 접하는 거. 근데 유리함수 있죠. 여러분, 유리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을까? 원은 구했죠. 원의 위치 관계 생각해봐. 우리 원의 위치 관계는 판별식 썼니? 아니면 점과 직선 거리 썼니? 점직선 거리 많이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중심 잡은 다음에 직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까지 거리 잡고 반지름 비교해가지고 봤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점직선 거리 써가지고 했어. 판별식보다. 그치? 근데 얘는 판별식 많이 썼거든. 유리함수는 그러면은 좀 접선 판별식 쓰기 귀찮은데 접선 쓰면 안 되나요? 생각해 보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겁니다. 접선을 구하잖아요. 만약에 접선이 이렇게 그려졌다 치면 접선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이 접선이 못 구해요. 그냥 접선의 기울기를.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미분해야 되거든? 근데 유리함수 미분 언제 배우냐? 미적분에서 배워요. 유리함수 미분은 미적분에서 배우거든?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로 안 푸는 게 좋습니다. 그냥 유리함수는 위치관계 푸실 때 판별식으로 푸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알겠니? 네, 그 정도 정리해 두시고. 자, 11번도 한번 볼까요? 11번 얘는 잘 보세요. 자, 2부터 3까지에서 얘들아 x-1분의 x가 항상 ax 플러스 1과 bx 플러스 1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a랑 b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면 되거든. a랑 b는 뭐예요? 기울기죠. 그지? 기울기야. 그럼 얘는 y 절편을 공유하거든. 그럼 잘 봐. 이렇게 잡히면 돼. 아, 얘네 둘 다 어디 지나? 0,1 지나. 됐어? 그리고 나는 어디랑 어디 사이야? 범위가 2랑 3 사이에서만 누가? 유리함수가 두 직선 사이에 있으면 되거든. 그럼 얘는 느낌이 뭐인 거야? 이거야. 됐어? 두 직선이 얘를 공유한다고. 그러면 A랑 B는 기울기만 다른 거잖아요. 그럼 A랑 B는 기울기만 다르니까 직선 두 개가 이렇게 뻗쳐나가는 거지. 됐어? 그럼 이 구간 안에 누가 그려지면 돼? 이 구간 안에 유리함수가 그려지면 되는구나. 이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는 A 마이너스 B의 최대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됐니? 그럼 얘 최대가 되려면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아야죠. 됐니? 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딱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다 바로 해볼게요. 여기 자 얼마예요? x-1분의 x잖아. 그대로 대입하세요. x값 2 대입해. 얼마야? 2, 얼마니? 2죠. 자 3 대입해보세요. 3 대입하면 얼마예요? 3, 얼마입니까? 3, 2분의 3이네요. 됐어요? 문제의 함수에다가 3 대입하면? 그러면 이거 기울기 요 사이에 이제 그래프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 기울기 얼마야? A는 X축 3칸, Y축 2분의 1칸이죠. 그지? 그럼 X축 3칸분의 Y축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6분의 1. 됐니? 얘는 뭐예요? 2칸, 1칸이죠. 2분의 1. 됐어요? 그럼 정답 얼마예요? A-B의 최대값? 6분의 1에서 2분의 1 빼주면 되죠. 됐니? 정답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정답인 거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위치관계 이속이라고. 자, 마지막 12번. 잘 봐. 요것 좀 잠깐 볼게요. 쌤이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건데 K를 양수라고 하고요. 요 그래프 하나 그려보시면 요 친구는 X축, Y축을 점근선으로 갖고 그래프가 어떻게 돼?
요렇게 그려지겠네. 괜찮아요? 자, 그럼 보세요. 니네가 요것만 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요거랑 그 다음에 분필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요거랑 자, 주황색 삼각형이랑 노란색 사각형 넓이 어때요? 똑같죠? 얘는 똑같습니다. 왜요? 응? 왜 똑같아요? 그걸 알아야죠. 잘 봐. 여기서 X축 수선, Y축 수선, Y축 수선, X축 수선, Y축, X축, Y축, X축 이렇게. 그러면 직사각형들이 생길 거거든? 그 직사각형들이 어떻다고? 넓이가 항상 일정하다. 왜? 이래서. 됐나요? 얘 뭐예요? 상수죠. 상수는 뭐예요? 일정한 숫자를 의미하죠. 그러면 X좌표, Y좌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X, Y 두 개를 곱한 게 뭐하다고요? K. 일정하다. 기본이야? 알겠죠? 그럼 잘 봐. 이걸 가지고 뭘 낼까, 문제는? 이걸 낸다고. 곱이 일정하지. 곱의 값을 줬지. x 플러스 y의 최대 구할 수 있어 없어? 최대 최소 있죠. 양수라면. 그냥 양수 조건이 당연히 주어질 거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볼게요. 12번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분의 4입니다. 그리고 그래프 위의 점 1사분면에 대해서 한 점을 a, a분의 4라고 할게요. 자, a를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한 점을 각각 b, c, d라고 할 때 직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둘레부터 볼까요? 예제 12번에서 둘레식 세우겠습니다. 자, 둘레식은 지금 1사분면만 봐봐. 1사분면에 직사각형 하나 있죠. 자, 여기만 살짝 그려볼게. 굳이 안 그려봐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자, 1사분면에 이렇게 하나 있거든. 자,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 A. 요 길이 얼마야? A분의 4.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랑 이거죠? 이런 게 몇 개 있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잖아. 총 4개가 있네. 됐니? 그럼 둘레식은 어떻게 돼요? A가 몇 개요? 4개요. A분의 4도 몇 개요? 4개요. 이렇게 되시겠죠. 이게 둘레구. 그럼 나는 뭘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라는 거잖아요. 구하세요. 최소 2배 루트 얼마? 64. 정답 얼마? 16. 됐니? 오케이. 자, 그럼 하나 더 갈게요. 언제요? 등호 성립할 때. 항상 중요한 거. 산수기하에서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등호 성립할 때. 등호 언제 성립하나요? A가 뭐일 때요? 2일 때. 됐나요? 자, 요거 공부 좀만 더 해볼게요. 잘 보세요. 아까 쌤이 얘기했죠. 이렇게도 넓이 같고 이렇게도 넓이 같고 이렇게도 넓이 같다. 됐니? 그러면 산술기 할 때 최대는 언제냐 항상. 최대 최소 등호 성립할 때는 요때입니다. 할 수 있겠죠? 됐니? 야, A가 2인 거잖아. 야, A가 2란 얘기는 뭐야? 얘도 2. 얘도 2. 즉 정사각형일 때가 뭐예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입니다. 이게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알았죠? 체크하시고요. 자, 13번도 마저 해볼게요. 13번 문제 보세요. 13번 보시면 가볼게요.
유리함수 x분의 1 위의 점 p와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1,0고요 0, 마이너스 4를 꼭지점으로 하는 PQR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QR의 넓이의 최소입니다. 최소 동그라미. 그러면 잘 봐. 어떤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 혹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은 뭐부터 해야 되냐? 첫 번째, 고정된 대상이 누구고 변동성이 있는 대상이 누군지부터 체크하는 겁니다. 어떤 도형이 나와도. 선생님 처음 듣나요? 처음 들었는데요? 아니죠. 배웠습니다. 어디서? 원에서. 자, 우리 이런 거 배웠거든? 그냥 간단히 볼게요. 원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여기다가 A, B 잡았대. 자, 고정. 여기 고정. 됐어? 그 다음에 원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삼각형 ABP의 최대 최소 구하세요. 어떻게 했어요? 이걸로 했죠. 그래서 여기가 최소될 때, 여기가 최대될 때 똑같은 거예요. 알았니?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가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고정된 애가 누구지? 움직이는 애가 누구지? 이거 찾는 거야. 그럼 이 문제 봐봐. 이 문제에서 고정된 애 누구야? QR이요. QR이에요. 얘는. 그러면 움직이는 애가 누군데요? P요. 근데 P는 누구 위의 점이에요, 이제? 얘는 원이었잖아. P는 누구야? X분의 1 위의 점이네. 됐습니까? 자, 미지수 잡겠습니다. P는 A, A분의 1 이렇게 잡으시고요. 얘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변동성이 있는 친구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QR의 길이 암산 좀 할까요? 자, QR의 길이 얼마예요? 1, 4. 제곱 더하면 17. 루트 17이네요. 피타고라스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되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QR의 뭘 구할까, 이번에? 자, 우리 넓이 구해야 돼. 넓이의 최대 최소 구해야 돼. 그러면 얘가 무슨 역할 하면 돼? 얘가 밑변이거든. 그럼 얘가 밑변이야. 누구가 최대가 되면 돼? 높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높이가 최대? 그죠? 그럼 높이가 최대되면 되거든. 됐어요? 그럼 높이 최대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에이, 뭐 어떻게 돼야 돼? 수선으로 떨어져야죠. 근데 수선이 어디로 떨어져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지? 잘 봐. 그림 봐. 자, 그림 보세요. 여기서 내가 대충 한번 잡아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 정도를 4. 이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정도를 1,1 이렇게 잡아서 1,1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직선 좀 곡선 좀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해됐어? 어디가 최대일까? 여기서 높이를 찾고 싶어. 이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야. 높이를 찾고 싶거든. 됐니? 어디가 최대일까? 잘 생각해봐. 언제가 최대일 것 같아? 문제에서 지금 P, Q, R을 꼭지점으로 하는 건데 넓이의 최소값 구하세요 라고 돼 있잖아요. 뭐 어디가 최대가 될까요? 삼각형의 넓이가.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이런 거 해봐. 극단적인 거. 자, 이 정도 해볼까요? 여기서 삼각형 이렇게 된다고 해봐. 되니? 이거랑 뭐 대충 이 정도에서 이거랑 누가 더 큰지 알아볼라? 알아볼라? 눈대중으로 봤을 때 얘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데요? 이런 거야? 아니잖아요. 수학 문제 그렇게 풀면 안 되죠. 그냥 언제가 최대가 되겠니? 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거든. 언제까?
아영 언제야? 모르겠어요? 시은 씨 언제예요? 언제가 높이가 최대가 될까요? 언제가 높이가 최대가 될까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이렇게요? 꽤 애매하죠? 아, 최소값이구나. 최소구나. 최소. 언제가 최소예요? 평행할 때죠. 평행할 때가 최소입니다. 평행할 때가 최소입니다. 최대는 무한정가죠. 무한정가요? 최대는. 내가 아까 말을 잘못했어요. 최대는 무한정가요? 이만큼 가서 여기에 이만큼 찍혀 있어. 우와 이렇게 먹지. 최소는 뭐야? 딱 한 군데 정해지죠. 뭡니까? 얘랑 평행한 접선이에요. 그럼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그지? 그러면 어떻게 직선을 잡냐? 잘 봐. 나 이 식 알거든. y는 뭐예요? x분의 1이요. 어떻게 잡아요? 기울기 마이너스 4짜리 잡아.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잡아. 이거 두 개 뭐해? 연립해. 그래서 판별시티가 뭐면 돼? 0이면 돼. 그럼 k 값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고요. 요거 진도를 먼저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개념적 설명하고 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 뒤쪽에 교재 심화 문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무리함수를 바로 먼저 좀 설명하고 왜냐면 왜 그러냐면 결국 어려운 문제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같이 나오거든. 유리함수만 나오는 경우보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무리함수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